제가 맡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논술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경쟁률이 높다 보면 언어 논술의 1, 2점 차이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어이없는 실수나 감점 요소를 배제를 하고 최선의 어떤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문과 언어 논술을 좀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어 논술 다양한 어떤 글을 제시문으로 삼아서 그에 대한 독해력과 주어진 분량에 맞게, 그리고 주어진 어떤 이 논의 요구에 맞게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주어진 어떤 주제에 대한 자기의 이해 능력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자기의 배경 지식을 끌고 와서 한편에 완결된 답안으로 표현해내는 능력까지 언어 논술 본연의 어떤 채점 요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분량도 뭐 300자, 500자, 1000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량,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 강의만 들어도 언어 논술에 관해서는 정리가 명쾌하게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합격 답안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글쓰기하고 다릅니다. 이 논술 시험 답안입니다. 시험 답안이 갖춰야 될 조건,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처음부터 첫날 연습할 때부터 그 개념은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고요. 지금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문과 언어 논술에 기준해서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과 언어 논술에 나왔던 것들을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나누면 요약형, 주어진 어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자기 언어로 압축하는 요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의 이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걔네들이 어떤 지점에서 합의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형. 그리고 어떤 같은 이슈,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때 그 사람들이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토의 토론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서 자기 주장의 옳음을 증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내서 그것을 언어화시켜서 설명하는 해석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논술하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쪽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또 본인만의 생각이 있는가를 묻는 유형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입통합교과 논술에서는 이런 뭐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내는 능력에 포인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유형 자체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요약형, 대비형, 비판형, 해석형, 의견 제시형이 따로따로 요번에는 요약형이 나왔네, 요번에는 해석형이네, 이렇게는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요약 및 대비형을 엮어서 이렇게 문항을 구성할 수도 있고, 대비 비판형을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판형과 해석형,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상대편을 비판하게 하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너의 의견은 어쩌나, 이렇게 이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문항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논술에서 유형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이 지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언어 논술이 분류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채점 요소하고 또 직결되는 이유는 논술이라는 장르는, 특히 이제 언어 논술 장르는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다루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주장의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옳지 않음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자기 어떤 주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기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그것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남의 주장과 다르게 자기 주장만이 가지는 어떤 예를 들어서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기타 등등 어떤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걔네들을 다루는 장르만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요약을 할 때 그냥 주어진 제시문의 핵심문만 뽑아가지고 대충 얼기설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시문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가장 중시하는 그리고 가장 승부수를 날리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 독해를 꼼꼼하게 하면서 길러나가야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접근보다 실제 문항을 가지고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에서 적용이 되어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예제 하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